네, 오늘은 코베아 아이거 텐트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코베아 아이거 텐트는 올해 5월 달에 나온 신상 텐트입니다. 62만 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 리빙쉘 텐트 중에서는 굉장히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색상을 보시면 작년과 올해 굉장히 유행했던 그 감성 캠핑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성 캠핑의 영역에서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죠. 내년 색상이 탄색이 유행할 거라는데 그거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어쨌든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 동계까지도 아주 쓰기에 굉장히 예쁜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탄색이 유행할 거라는 건 어떻게 아는 거죠? 어떻게 예측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는 굉장히 예쁜 텐트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580입니다. 너비는 320이고요. 3인 기준으로 동계 사용했을 때 넉넉한 정도의 공간이고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난로를 사용하면 좀 좁을 것이고 페니터를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표준적인 사이즈라고 보면 되니까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205cm인데 안에서 걸어다니고 활동하는 데는 아마 큰 무리가 대부분 없으실 테지만 난로를 설치하고 위에 타프 팬을 달면 그럼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여기 난로보다는 페니터를 더 이 텐트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너 텐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넓은 곳이 300이고 가장 좁은 곳이 23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너무 그림을 극단적으로 그려놨죠. 좀 대충 그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일자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만 살짝 꺾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260 정도 매트 쓰시잖아요. 그 정도 매트는 잘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좁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그림이 이래서 그렇죠. 그리고 깊이가 220이라서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체 텐트 사이즈에 비해서는 이너 텐트 사이즈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량은 16kg입니다. 실측했을 때 16.9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팩하고 업라이트 폴 정도는 보통 빼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떨까 해서 재봤더니 14kg 정도가 나옵니다. 이따가 피칭 영상에도 나올 텐데 굉장히 가벼운 텐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연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킨의 재질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재질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타피타 그 직조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68된 이하입니다. 굉장히 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두께와 동계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동계 너무 얇은 거 아니냐. 얇은 것과 두꺼운 것 그게 동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꺼워도 추울 땐 똑같이 춥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내구성이나 혹은 그런 찢어짐이나 그러니까 바람에 의한 찢어짐 보통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돌밭에 쓸리거나 이렇게 밟거나 스커트를 좀 밟거나 이럴 때 좀 더 튼튼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캠핑을 하나에 못하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국내 환경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너 텐트 재질 다 똑같고 뒤에 코팅만 다릅니다. 코팅만 발수 코팅 말고 나머지 코팅들은 안 되어 있고 아마 통기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 옥스포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대 이하로 가장 두껍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루프 같은 경우에는 본체와 같고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되어 있고 폴은 총 4개가 들어가는데 앞에 두 폴은 16파이, 뒤에 두 폴은 14.5파이로 살짝 가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업라이트 폴은 16파이긴 하지만 스틸입니다. 튼튼해서 좋기는 하지만 좀 무겁죠. 알루미늄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격을 생각할 때 주는 게 어딘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수선 키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실제로 피칭을 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코베아 아이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이고 또 메리트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웨빙끈부터 스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폴, 그 다음에 이게 팩 26개가 들어있고요. 스트링하고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죠.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건 아마 루프인 것 같아요. 루프 플라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간단한 구성이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고 사실 전체 무게가 16kg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팩하고 그 다음에 이 폴 안에 들어있는 업라이트 폴, 스틱 폴 2개를 뺀다고 하면
아마 전체 무게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따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업라이트 폴과 그리고 팩을 전부 제외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요. 무게를 측정합니다. 보시면 14.12kg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모든 구성품을 포함했을 때는 16.86kg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폴과 연결되는 부분은 오징어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꾹 누른 다음에 또 뺄 때는 그대로 당겨서 빼시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피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피칭을 완료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을 먼저 보시자면 이제 전체 길이는 580, 너비는 320, 그리고 높이는 205cm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4인용 텐트입니다. 전체 무게는 16.8kg 정도가 나가는 텐트이고요. 전체 스킨의 구성은 폴리 타프타 재질을 가지고 있고 68데니아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레탄 코팅과 방수, 발수 코팅이 고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내수압은 2000mm고요. 루프 플라이가 지금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폴들은 국산 폴을 사용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연한 알루미늄의 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산 폴이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밴딩 부위는 듀랄루민으로 처리했다고 그렇게 제조사가 밝히고 있고, 이 전면 폴, 이게 가장 앞에 있는 폴이고요. 이 폴과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폴, 이 폴은 16파이로 좀 두껍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있는 이 크로스되는 이쪽, 이너 부위 쪽 이 두 폴은 14.5파이로 상대적으로 살짝 가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텐트는 전체적으로는 터널형 구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 뒷부분이 이렇게 자립으로, 작게나마 자립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고, 거기서 오는 장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텐트 위치를 한 번에 잡지 않고 조금씩 수정할 수 있을 때, 좀 수정해야 할 때 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자립의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칭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여러 부위들이 굉장히 완성도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피칭이 굉장히 편했던, 그리고 또 가벼운 텐트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이 창이 개방감이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짐을 놓고 나면 아마 그 짐이 효율적으로 잘 가려지는 그런 메쉬창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이라인이 있고요. 이쪽에 찍찍이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가이라인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텐트를 사시면 먼저 가이라인부터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팩다운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공간은 굉장히 넓죠. 580에 너비는 300
320입니다. 320에 580이고 터널형 텐트라고는 하지만 이쪽에 그 폴에 보시면 폴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원래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원으로 갔으면 이만큼이 더 죽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간적으로는 바닥 면적 대비 전체 공간을 굉장히 잘 뽑은 그런 텐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너 텐트 거는 부분인데요. 이너 텐트 고리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창문은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뒤죠, 뒤, 그리고 앞,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창문이 있는데 모두 다 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벤틸레이션처럼 이렇게 조금만 열어보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완전히 다 열어보았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점은 안에서 이 메쉬를 밖으로 놔두고 안에서 이렇게 공기를 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창문을 개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가 왔을 때 이게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비가 이 안쪽으로 침투를 해서 아무리 여기 이렇게 스킨으로 가려놨다고 해도 빗물이 이 안으로 쌓일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공격적인 텐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요즘 대부분의 리빙실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에가 이게 지퍼가 없죠. 지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빠져나갈 만하죠. 겨울에는 조금이라도 이 온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벤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벤틸레이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쪽 각 사각에 이렇게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그런 천정 벤틸이 없는 것은 자동 벤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조금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벤틸레이션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바람이 잘 통한다. 어쩔 수 없이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기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긴 하지만 정말로 추울 때 조금이라도 열기를 아껴야 할 때는 이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천정 공간은 최대 높이가 205cm입니다. 205cm면 낮지는 않지만 사실 높지도 않은 거예요. 더 높은 텐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큰 텐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천정 공간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실링 처리 같은 거는 보시다시피 잘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지퍼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약간 그렇게 품질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또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구성이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 공간은 이너 텐트를 걸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쪽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다 전실이 되는데 사실 4명이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동계가 되면 아무래도 만약에 난로를 선택해서 가운데 난로를 설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렇게 짐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미니멀로 싸가지고 다니시면 충분한 공간이지만 그게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난로를 두고 4명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넉넉하진 않다. 가능은 하지만 더 넓은 텐트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페니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괜찮다 생각됩니다.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벽에 밀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출입문은 양쪽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4면이 다 열리는 건 아니고 2면만 열린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을 이렇게 올리면 이제 타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노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한 가지 만약에 비가 올 때 이런 캐노피를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캐노피가. 근데 이 각도로 만약에 세워놨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비가 분명히 새겠죠. 아마 10중 8구 셉니다. 플라이를 위에 덮어도 여기까지 가려질지 의문이고, 플라이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다시 또 이쪽으로 흘러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랜턴거리 같은 경우는 중앙에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랜턴거리는 하나만 있다는 거, 저쯤에 하나 더 있어주는 것도 좋았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이제 이너 텐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이너 텐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하는 건 굉장히 쉬웠는데 뭐 이너 텐트 설치가 어려운 텐트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설치는 쉽지만 좀 아쉬운 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앞쪽에 팩 다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팩 다운을 따로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죠. 그래서 바닥 면적 빼고는 위쪽을 이렇게 깎았잖아요. 깎았고, 그래서 창문이 여기서 이렇게 창문을 별로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안에 들어갈 때 특징적인 점이 있죠. 일단은 요걸 요런 식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이 안 열리기 때문에 출입문이 사실 애매해집니다. 들어갈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 열어야 되죠. 다 열면 열고 이걸 걷는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런 텐트에 이너 텐트에 뭐 이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문형이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지만 들어가고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메쉬망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 담으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건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실제 캠핑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걸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릴선을 뺄 수 있는 공간, 저쪽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내부 공간으로 들어오면 딱히 벤틸레이션이나 창은 없습니다. 그것도 이걸 활용해서 앞뒤 큰 문들을 활용해서 벤틸레이션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여기에 보면은 랜턴 거리 하나 있고요. 뭐 사실 걸대가 딱히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천정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한 두 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기에 딱 적합한 공간이고, 사실은 이너 텐트 공간이 뭐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너 텐트에서 생각보다 오래 있습니다. 잠만 자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안에서 뭐 놀이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다 그걸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납 공간이 전체에 요거 하나랑 저 구석이 하나, 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여기다 메쉬망 처리를 쭉 해줬으면 엄청난 수납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공간 두 개밖에 없다는 거. 물론 오토 캠핑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에 짐을 놓지 저렇게 이 수납 공간에 무언가를 넣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안에 천 재질은 물론 테피터 천을 사용하고 있고 68데니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수 코팅만 되어 있어요. 발수 코팅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통기성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발수 코팅이 이쪽 면 되어 있네요. 이쪽 면이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정은 아예 발수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옆면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정이 그래도 조금 더 통기성이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고, 옆면, 이쪽 앞면, 뒷면, 이쪽 면은 전부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천입니다. 더 질기고 150데니아로 쓰여져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물들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죽는 공간을 보았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가다가 저쪽에서 급격하게 꺾이고는 있지만, 이 정도면 에어매트 4인용 에어매트나 아니면 바닥 공사를 하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죽는 공간을 최소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너 텐트를 설치한 상태에서의 이제 실내 공간이 이 정도 됩니다. 이너 텐트가 바닥 공간이 여기까지 나오고, 대신 여기가 아까 좁은 것이 어떻게 보면 안에 있을 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바깥에 공간을 할 때에는 이 제한적인 전체 넓이에 비해서 이쪽 공간이 깎여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활동을 할 때 여유가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 버렸으면, 이렇게 왔으면 분명히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좁게 느껴졌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깎임으로 해서 굉장히 내부 공간이 넓게 그렇게 뽑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좀 너저분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괜찮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스트 2보다 아주 소폭 작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폭이 약간 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네스트 2랑 거의 대동소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가격대에 있는 텐트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페니터를 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페니터 자리 한 이쯤 놓으시면 이너와 그리고 또 이 전체 전실이 충분히 따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크기 대비로 봤을 때는 1200 정도보다는 많이들 쓰시는 900 정도, 신일 기준으로 해서 한 900 정도의 용량을 사용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계 캠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커트의 높이입니다. 지면과 그 공간이 넓게 벌어질수록 찬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높이는데 좀 장애 요소가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거 텐트는 바닥에 잘 밀착이 되는 정도의 그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스커트 높이가 설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리빙 쉘 텐트에 기대하는 점이 뭘까요? 아마도 크기겠죠. 길이 580에 너비 320, 높이 205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 텐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계절, 특히 동계까지 가능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의 텐트입니다. 이너 텐트 공간도 4명이 자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고, 또한 색을 볼 때는 이 컬러가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감성 캠핑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예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터널형 구조, 설치가 쉽고 또 전체적인 무게를 감량하기에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진 터널형 텐트이면서도 이렇게 홀을 꺾어 놓음으로써 전체적인 죽는 공간들을 많이 줄여내는 것도 좋고, 또한 뒤쪽에 있는 이 이너 공간에 크로스폴 형식을 만들어서 자립형 텐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일부 흡수하려고 했던 것도 좋은 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보았을 때 구성들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62만 원이라는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 텐트는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셀러 텐트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스트2라고 하는 코베아의 굉장히 유명한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텐트가 되지 않을까, 아이거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해봅니다.